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를 온갖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습니다. 바로 컨포머 코팅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컨포머 코팅의 과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야외에서 잘 쓰던 드론이나 휴대용 스피커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답답한 순간이잖아요. 아니, 뭐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실 진짜 범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기계 내부에서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조용한 살인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기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전기화학적 이동, 영어로는 ECM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습기랑 전기가 만나서 원래는 전기가 흐르면 안 되는 곳에 아주 미세한 금속끼리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틱 하고 합선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옌시핑 대학교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 ECM과 부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회로기판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더는 쓸 수 없게 된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컨포멀 코팅이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 컨포멀 코팅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전자기기 회로 기판 위에 입히는 투명하고 몸에 꼭 맞는 갑옷, 레인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얇은 보호막 하나가 외부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아니, 이 보이지 않는 방패? 장점이 정말 많아요. 습기를 막아주는 건 기본이고요. 부품끼리 전기가 통하지 않게 절연도 해주고 먼지나 소금기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회로를 보호해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코팅 덕분에 설계자들이 부품을 훨씬 더 촘촘하게,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기들이 더 작고 가벼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갑옷이 똑같지 않잖아요. 컨포멀 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바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코팅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재료마다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각 코팅의 특징을 한눈에 딱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아크릴, 실리콘, 폴리우레탄 같은 재료들이 온도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가격은 어떤지, 또 작업하기는 편한지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완벽한 맞는 코팅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그럼 가장 흔하게 쓰는 두 가지 아크릴이랑 실리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크릴은 바르기도 쉽고 나중에 수리하기도 편해요. 반면에 실리콘은 이건 정말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끄떡없고 습기 방어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한번 바르고 굳어버리면 이걸 다시 떼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레딧에서 한 드론 파일럿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크릴 코팅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결국 진동이나 온도 변화 때문에 금이 가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실리콘은 계속 유연하니까 갈라질 일이 없다고요. 계속 덜덜 떨리고 온도 변화가 심한 드론 같은 데는 뭐가 더 나을지 답이 딱 나오죠. 자, 그럼 엔지니어들은 수많은 코팅 중에서 뭐가 최고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고문실로 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코팅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극한의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단 며칠 만에 현실 세계의 몇 년치 혹독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연구에서 진행된 테스트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푹푹 찌는 습도에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요. 바닷가처럼 소금 한 개를 마구 뿌려서 부식을 시키고 또 갑자기 뜨겁게 했다가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열 충격도 가합니다. 심지어는 실제 먼지나 흙탕물 같은 걸 흉내낸 맞춤 오염물질까지 만들어서 뿌려대면서 대체 언제 고장나나 그 한계점을 찾아내는 거죠. 특히 이 열 충격 테스트,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영하 65도, 그러니까 남극보다 더 추운 온도에서 갑자기 영상 125도, 펄펄 끓는 물보다 더 뜨거운 온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온도 차이가 무려 190도인데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를 버텨내야 이건 진짜 보호막이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 혹독한 열충격 테스트를 거친 폴리우레탄 코팅의 표면인데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미세한 균열들이 쫙 가 있는 게 보이죠.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틈으로 습기가 스며들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춤 오염 테스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실제 환경에서 마주칠 법한 오염 물질에 노출시켰더니 아크릴레이트 계열 코팅은 채 50분도 안 돼서 고장 나버렸고요. 폴리우레탄도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직 합성 고무만이 2시간 넘게 버텨냈죠. 현실의 더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우게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코팅이라는 방패의 아킬레스건,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찾아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넓고 평평한 표면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부품의 날카로운 모서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체 상태에 코팅을 바르면 표면 장력 때문에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서는 코팅액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은 코팅이 잘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현미경 사진을 보세요. 저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 코팅 두께가 고작 5.5 마이크로미터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두께입니다. 바로 여기가 뚫리면서 모든 고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샤프 엣지 커버리지, 줄여서 SEC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코팅제가 뾰족한 모서리에서 흘러내리는 걸 막고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두껍게 감싸도록 만드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 표가 모든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딱 요약해주네요. 열충격에는 합성고무가 제일 강했고 오염 테스트에서도 합성고무가 최고였죠. 그런데 또 소금기에는 폴리우레탄이 가장 잘 버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모든 걸 막아주는 절대 반지 같은 코팅은 없다는 뜻이죠. 결국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는 계속해서 더 작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더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과연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갑옷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계속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